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침 출근길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도 꼬리물기 차량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지선 준수와 꼬리물기의 문제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일주일 바쁘게 지내셨죠? 너무 바쁩니다. 예. 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교수님. 예. 교차로에서 서로 이렇게 먼저 가려고 끼어들거나 또 꼬리물기 등의 상황을 만나면은 되게 또 답답한데 그럼에도 이제 좀처럼 해결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꼬리물기의 정확한 뜻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꼬리 물기는 끼어들기, 갓길 통행과 함께 얌체 운전 중 하나로 꼽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꼬리 물기란 신호가 있는 교차로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진입할 때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돼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들어가 멈춰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녹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고 녹색 신호의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내에 정지한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만일 황색이나 적색 신호에 진입해서 멈춰섰다라면 신호 및 지시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 꼬리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더 빨리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꼬리물기는 구성의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코 빨리 갈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구성의 오류. 이게 좀 되게 생소한 용어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네,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데 관중석에 있는 한 관객이 경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서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어서야지 경기를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앉아서 경기를 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로감만 더 느낀다는 것이죠. 이처럼 꼬리물기 역시 당장은 내가 이익을 보는 듯해도 모든 차량이 따라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꼬리물기에 대한 실험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교차로 통행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3,000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정지선을 지킨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를 비교 실험했을 때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꼬리물을 할 때는 교통 체증이 빚어져서 정지선을 지켰을 때보다 평균 주행 속도가 25% 줄어들었고 주행거리 역시 짧아졌습니다. 또 공회전과 차로 변경에 따른 가속 페달 사용이 늘어서 연료 소비량도 11% 정도 증가를 한 반면에 정지선을 준수할 때에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훨씬 더 빠른 소통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했던 꼬리물기가 이제 다른 운전자들의 그 연쇄 위반을 유도를 하고 또 결국은 도로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거군요, 그게. 그렇죠. 정체는 물론이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차로 내 차량 정체가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성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또 꼬리 무는 차들 사이에 횡단보도까지 점령해버리는 탓에 보행자들이 위협받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은 김태형 교수님, 예. 꼬리물기를 할 경우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이라는 알죠. 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꼬리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 약 23.6km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발생했는데요.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교차로에 꼬리물기 중이던 차량과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걸쳐선 차량들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군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이게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얼마 전에 또 있었죠. 전남광역시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가 8.5톤 트럭이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던 중에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덮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었고 차량의 높이가 워낙 높은 차였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이의 엄마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차가 빠지는 걸 보고 출발해서 발생된 사고인데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5년형을 구형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김태현 교수님. 예. 이 민식이법 시스템도 하나 자동차에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8.5톤 트럭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8.5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조그만 트럭도 한번 이렇게 타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타면은 위에가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꺾어질 때.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거를 좀 물론 뭐 요새는 자동차 앞에 이렇게 뭡니까 어떤 것들이 이게 뭐가 있을 때 삑삑 소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큰 차량 뭐 작은 차량 구별하지 말고 좀 시스템이 뭐가 하나가 좀 더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 일단 기계적인 시스템의 개발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차량들은 차로 변경할 때 그 사각지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사이드 밀러에 맞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걸 보셨는데 그런 시스템의 장착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교차로라는 것은 차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제일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보행자도 차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감수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 운전자 역시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역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의 위험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하시고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통과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인천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가 이렇게 큰 대로변으로 된 곳들이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예, 물론이죠. 정문 앞에는 대로변이고 후문 뒤쪽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런 도로.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을 갔었는데 학교 주변에도 불법 주정차가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런 주민들의 실정 때문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로들. 또 그 차 사이를 헤매고 다녀야 되는 이 어린아이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로에서 또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들이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일단은 꼬리물기는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호가 중요한 거. 자, 신호가 황색이나 적색이 들어오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서야 되고 만일 정지선을 넘어선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내가 이 신호 안에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정지선 내에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서로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